우리 미라클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리딩 크리스탈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의식인 현재 의식과 내면의 가장 순수한 영역에 존재하는 잠재의 의식, 그리고 수많은 기억과 정보,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심층 의식입니다. 내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그 어떤 멋진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순수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긴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기억 속에 상처받은 나 자신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 속에 나를 만나게 되면 안아주고, 수많은 정보로 왜곡된 나를 만나면 또 안아주고, 오랜 세월 생각과 감정에 지쳐있는 나를 만나면 그렇게 또 안아주고, 그러면서 점점 순수하게, 더 순수하게 드러나는 내 안의 진짜 잠재의식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정화와 소통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현실을 바꾸는 내면의 비밀,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바로 이영현 선생님의 글, 레츠북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나를 바라보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 잠재의식을 만나러 가도록 해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자신을 정화하는 주문으로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을 때 무생물과 생물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입자들도 이 아름다운 말로 인해 정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심, 조급함, 기대가 늘 그 변화를, 그 효과를 왜곡시켰습니다. 늘 의심하듯 말이죠. 이 말들을 하면 뭐가 달라지지? 상황이 좋아지나? 언제쯤? 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소원을 빌든 정화를 하든 그것에 감정의 방이 형성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 의식이 인정하지 못하는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들 섞이게 돼서 그 원래의 의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감정이 그것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식적인 차원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은 역으로 그것의 효과를 떨어뜨린답니다. 정화의 말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저절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감정을 싣지 말라는 것은 현재 의식 차원에서 감정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화의 말들로 내 생각과 감정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진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정화를 할 때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 당장 나를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정화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향해 정화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핍과 욕심, 집착으로부터 나온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정화의 에너지를 희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특정 대상을 정하기보단 그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한 걸음 떨어질 것을 권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방해될 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정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정화의 대상은 그 결혼의 성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여야만 해. 그가 아니면 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나의 제한된 신념과 생각을 정화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의 문을 넓게 열어놓을 때 제대로 된 정화의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만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착각을 정화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기회와 유리한 일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따라 나에게 오게 됩니다. 착각 속에서 일어난 제한적이고 왜곡된 생각의 벽을 허무는 것이 진짜 정화의 대상이고 결국 목적입니다. 특정 그 문제만을 위해 하는 정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유리함을 위해 정화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 시간은 나를 위한 나만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곳을 향해 말을 하는 것과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지하게 하는 말의 효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한 말을 하며 상대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그 말에 신뢰감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눈높이를 맞춘 아이 컨택 상태에서 이야기해주게 되면 아이가 훨씬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시간은 나 자신과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주는 이야기들, 나의 내면에 훨씬 진정성 있게, 신뢰성 있게 흡수되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힘내자.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내가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대단했어. 최고야. 고맙다. 사랑해. 그리고 하루 한 번 짧은 시간이라도 내 마음의 안부를 챙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날 있었던 감정과 생각은 그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시간도 좋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악을 듣는 시간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편하게 누워서 자는 시간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스트레스로 지쳐 있는지, 실망으로 풀이 죽어 있는지, 기뻐서 들떠 있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그랬구나, 오늘 하루 그랬구나, 이렇게 교감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짚어주는 것은 최고의 교감입니다. 이렇게 나와의 교감은 곧 자존감으로 직결됩니다. 반대로 자존심은 외부를 향할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나 자신과는 단절되어 있고 외부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 믿고 상대를 향해, 외부를 향해 거침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행동과 말들이 나 자신을 더욱 상처받게 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나 자신과 교감을 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똑같은 성공을 향해 가더라도 자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 과정에 있어 수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도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가게 됩니다. 성공의 목적이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닌 자신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을 아끼며 움직이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해하려는 교감은 곧 외부 세상으로 이어진답니다.